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의 베테랑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들고 오셨습니까? 요즘에 그 터키 사태가 요란하긴 한데 사실 그 뒤에는 얼마 전에 그 사우디하고 캐나다가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훨씬 더 뭐랄까 좀 배경이 복잡해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우디가 그 인권 그 운동가들을 대가 이제 붙잡아서 뭐 투옥시키고 막 그러는데 거기 캐나다 시민권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이제 원론적으로 그 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사우디가 지금 뭐 예상 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캐나다가 조금 좀 난처한 입장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캐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뭐라고 할 때 트위터로 처음에 글을 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트위터 하나로 이렇게까지 싸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물타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일단 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물타기 아니냐. 그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사우디는 이제 아시다시피 왕정 국가고요. 그 빈 살만 왕세자라고 32살인데 사우디는 왕자가 뭐 한 6천 명쯤 된다는데 이제 뭐 그 이제 권력 투쟁을 했는지 살아남아서 왕세자가 됐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국왕이 이제 연로한 국왕이 이제 백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우디를 좀 바꿔보겠다고 이른바 비전 2030이라는 그런 걸 이제 내세워서 사우디가 석유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사우디 경제가 이제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수가 있으니까 좀 바꿔보겠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디든지 개혁은 힘듭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그 이제 그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이슬람 종교층들, 그다음에 왕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왕자들이 대거 체포됐다가 풀려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 나중에 몸값으로 한 3개월 정도 막 가둬놨다가 풀어주는데 그 뭐 몸값이 뭐 우리 돈으로 몇백조 원 정도라고. 몇백조 원. 그랬는데 이제 버릇도 이제 고칠 겸 그다음에 이제 그 개혁을 위한 종잣돈도 좀 만들었다. 정작 그런데 또 빈 살만 이 왕세자는 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뭐 3,400억짜리 뭐 집을 또 파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게 또 뉴욕 타임즈가 또 공개를 해서 좀 입장이 난처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개혁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도 뭔가 유화책을 주기 위해서 사우디는 여자들이 운전을 못한 거 아시죠? 그거를 이제 풀었고요. 극장도 못 만든. 극장 이제 영화관도 한 30몇 년 없었는데 다시 열었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응원도 할 수 있게 했는데 뭐 굉장한 개혁이라고 하지만 또 그 인권 그 단체들은 물타기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을 추진하는데 반대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타이밍이 딱 좋게 캐나다가 시비를 걸어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우디 국영방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시비를 거니까 뭐 인권단체나 무슨 언론이 그런 거 시비를 하면은 뭐 그것도 못 참지만. 사우디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우리 내정에 간섭해? 이건 도저히 묵과 못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랄까 이제 이런 뭐 예멘 사태 거기도 뭐 그냥 통학 버스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서 뭐 아이들이 많이 죽고 해서 국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카타르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에 뭔가 좀 터뜨릴 게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가 마침 시비를 거니까 너 딱 걸렸다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입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서 아주 제대로 지금 우는 것 같은데 일단 캐나다 입장에서는 머쓱해 졌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강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차 싶을 겁니다. 그야말로 뭐 그 시비를 걸 때는 좋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좀 놀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재무장관이 이렇게 뭐 지금 뭐 엄청난 뭐 심지어는 그 유학생도 다 빼고 환자까지도 지금 다 뺀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사실 뭐 굉장히 지금 세게 나가는데 캐나다 재무장관이 사우디 보복에 우리가 더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제스처를 보였고요. 그 트리도 총리도 외교적인 견해차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우디 인권에도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우디 외무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여전히 냉랭합니다. 큰 실수했는데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사우디 외무부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 전용기를 타고 공식 대표단이 와서 사과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캐나다, 사우디 석유 장관은 그래도 석유는 계속 판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재밌거든요. 네. 왜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석유는 계속 파는 건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전 2030이 이제 탈석유 경제를 추구를 하는데 예. 지금도 사우디는 뭐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빼는 나라니까 석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외교적으로 부딪히는데 석유 안 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가 캐나다에만, 물론 캐나다에 주는 석유가 많지는 않지만 예. 아시다시피 전 세계 석유를 파는데 저 사람들 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석유 사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는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란 로하니 대통령도 지금 미국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느냐 이렇게 서방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안 한다. 왜냐하면 30% 물동량이 거기를 오고 하기 때문에 예. 석유 사는 사람도 힘들지만 석유 파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장사는 별개다.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장사하겠다는 그 상도인을 지키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 뭐 거기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장사는 계속하되 자존심은 지금 좀 지켜나가는 형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화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칼을 뽑아놓고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이른바 출구 전략,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자면 이제 무슨 트럼프가 조금 개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별로 거기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영국 가디언 신문이 사설을 썼는데 사우디가 너무 나간다. 적당히 해라. 근데 가디언이 나와가지고 중시해줄 수는 없거든요. 예. 로이터 통신 얘기는 지금 캐나다가 영국하고 UAE, 아랍에미리트, 이제 거기는 사우디하고 가까우니까요.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석유 돈이 많지만 외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2030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도 외자가 많이 필요하고 내년 중반인가 MSCI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하고 내년 중반에 이제 신흥시장 지수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계속 행동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거기다 돈을 넣겠습니까? 사우디 아람코도 지금 이제 기업 공개해서 5%만 그 지분을 팔아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이 글로 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사우디가 저렇게 이상한 지금도 참수하고 예. 곤장 때리고 하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마냥 이런 식으로 뻗치기 갈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좀 관여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예. 아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예. 그 사람이 미국에는 달러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신이 있다. 제가 볼 땐 그게 아주 큰 실수입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와? 한번 버르장머리 좀 고치겠다고 해서 지금 세게 나가서 지금 예. 유럽까지 난리가 흔들흔들 났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캐나다하고 사우디 쪽에는 트럼프가 왠지 별로 그렇게 팔짱을 끼고 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표정인데 이제 네. 트럼프 심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봐 왜 그 벌집을 쑤셔가지고 그래. 또 나프타 문제 가지고 지금 트리도하고 썩 사이도 안 좋거든요. 예. 우스갯얘기로다가 트럼프는 좀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트리도 총리는 사실 엄청나게 젊고 잘생겨서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도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보다는 솔직히 사우디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4월에 미국을 한 2주간 삥 돌았습니다. 예. 이제 미국 좀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우디 왕실이 사진을 올렸는데 예. 뉴욕의 스타벅스에서 예. 테이크아웃 커피를 딱 들고 거기서 이제 활짝 웃는 모습을 사우디 왕실이 자기들 사이트에 올렸어요. 트럼프가 그걸 봐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하자 이쁜 짓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인권 문제는 지금 미국도 그렇게 UN 인권위에서 빠졌거든요. 예.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인권보다는 사실 금권,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끼어들 이유가 없죠. 제가 참모래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 어쨌든 사우디에서 원전 사업 수주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영국 원전 돼가지고 좀 국내에서도 많이 시끄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원전을 팔았죠. 사우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전 2030 이제 탈원전 하니까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사우디는 이제 클린 에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2개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발주를 하는데 지금 뭐 치열하죠. 우리도 이제 한국형 원전, 우리도 이제 원전 수출 국가 중에 이제 주요 국가니까 러시아, 중국, 영국 이렇게 5나라가 이제 경합을 했는데 그 동안의 정부 쪽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사우디에서 이른바 예비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5나라를 전부 집어넣습니다. 이제 경쟁을 더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당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우디도 미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미국 쪽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워싱턴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니들이 혼자 팔라 그래? 아니 원전 자기들이 뭐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웨스팅하우스 거 가지고 출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트럼프한테 이렇게 뭐 또 한바탕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다음 달에 그 리아드하고 해서 한국 업체들하고 가서 이제 이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 묘한 그런 그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부로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에 글로벌 전망대에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